오늘은 테슬라와 관련된 5가지 굵직한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일본 전기차 시장에서의 약진, 1조 달러 규모 보상안에 담긴 테슬라의 10년 로드맵, 라스베거스 메가팩 키노트 요약, 단기, 중기 주가 변수와 7,500달러 크레딧 이슈, 마지막으로 슈퍼차저, B2B 확대까지. 글로벌 자동차 시장뿐 아니라 에너지, 인공지능, 로보틱스까지 아우르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입차 무덤이라 불리던 일본에서 테슬라가 전기차 1위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닛산 리프 판매가 반토막 나며 주춤하는 사이 테슬라는 가격 인하와 판매망 확대로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8월에만 90여 대를 판매하며 닛산과의 격차를 불과 100대 수준까지 좁혔고 연간 1만 대의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모델 3 가격을 최대 45만 엔 인하하며 보급형 시장을 정조준했고 온라인 중심 판매에서 오프라인 매장 확대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작년 14곳에 불과하던 매장은 올해 말 30곳, 내년에는 50곳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일본 내 충전소 부족 문제를 감안해 독자적인 급속 충전 인프라도 확대 중이며 최근에는 FSD 자율주행 시험 주행을 시작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세임에도 테슬라 점유율은 30%대까지 상승했다는 겁니다. BYD와 현대차도 일본 시장에서 가격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출시를 늦춘다면 브랜드 경쟁력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즉 일본 시장은 단순한 해외 진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 판매망 소프트웨어라는 삼박자를 무기로 불가능하다던 시장에서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화두는 테슬라 이사회가 제안한 1조 달러 규모의 일론 머스크 보상안입니다. 단순히 CEO의 보상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테슬라의 향후 10년 로드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상안은 총 12개의 단계별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보상을 받으려면 시가총액과 운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시총 단계는 2조 달러, 3조 달러를 거쳐 최종적으로 8조 5천만 달러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적 차량 인도 2천만 대, FSD 구독자 1천만 명, 옵티머스 로봇 100만 대 인도, 로보택시 100만 대 상업 운영, 그리고 에비타 500억 달러에서 최종 4천억 달러 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에비타가 약 150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25배 이상 성장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지분 구조 변화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현재 머스크의 지분은 13.5%인데 2018년 옵션까지 포함하면 18.1%, 이번 보상안이 모두 달성되면 28.8%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경영권 안정과 권한 집중이라는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여기에 11월 주주총회에서는 XAI 투자 안건도 표결에 붙여집니다. 테슬라가 하드웨어, 로봇, 에너지를 담당하고 XAI가 두뇌, 모델, 소프트웨어를 맡는 구조라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상충 논란도 존재합니다. 2018년 이후 무보수 CEO였던 머스크의 보상 구조를 감안하면 불가피하다는 옹호론도 있지만 투자자들의 표심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2018년에 560억 달러 패키지가 델라웨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오는 10월 15일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열립니다. 만약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11월 주총에서 보상안이 통과된다면 테슬라는 로보틱스, AI 중심의 신사업 가속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시뮬레이션도 나왔습니다. 시총 2조 달러 달성 시주가 620달러, 5조 달러 달성 시 1550달러, 최종 8조 달러 달성 시 2600달러 이상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일부에서는 엔비디아와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면 1경원에 달하는 시총도 가능하다는 과감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라스베거스 키노트에서는 테슬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는지 그 방향을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보여줬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기차,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고 테슬라는 이 세 가지를 한 손에서 다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요즘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엄청나게 쓰다 보니 전력망이 순간순간 흔들리는데 이때 테슬라의 메가팩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전력망의 자동차 쇼바 같은 거죠. 이번 무대에서 신제품도 공개됐습니다. 메가팩트리는 기존보다 더 안전하고 설치 속도도 빨라졌고 메가블록은 이름처럼 덩치를 키운 초대형 배터리 박스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4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고 효율은 91%나 되며 수명은 25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부터 영상 60도의 사막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고, 현장에서는 복잡한 케이블을 줄이고 중앙 컨트롤러 하나로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단순화했습니다. 설치 방식도 레고처럼 미리 조립해 보내는 방식이라 이전보다 20% 이상 빨라졌습니다. 제 생산 능력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자, 결국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와 에너지, 그리고 AI 인프라까지 하나로 엮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7,500달러 크레딧이 가장 큰 호재입니다. 9월 30일까지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 판매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문제는 크레딧이 종료된 이후인데, 이 시점부터는 판매 둔화 우려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단순히 차량 판매에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 판매 시작, 로보택시 도시 확장, XAI 투자 여부,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 판매 등이 동시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10에서 35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올해 목표 주가는 360에서 400달러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거래량은 다소 줄었지만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차저 판매 확대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슈퍼차저를 비즈니스용으로 판매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호텔이나 카페, 사업체가 직접 슈퍼차저를 구입해 설치할 수 있고, 테슬라가 동일한 품질로 관리까지 제공하는 풀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슈퍼차저는 속도와 안정성에서 기존 충전기 대비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고, 테슬라 차량뿐 아니라 모든 전기차와 호환됩니다. 네, 따라서 이를 설치한 사업체는 자연스럽게 전기차 운전자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를 민간에 분산시키며 추가 매출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태계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됩니다. 오늘은 이번 주를 뜨겁게 다뤘던 테슬라의 굵직한 이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과연 머스크가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